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 오늘 상황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요 사이입니다. 북한이요 연평도 백령로 이 북방 일대 해상에 200발 이상의 포 사격을 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처음에 소식이 나오길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 오전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어서 요게 포격 사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시를 조금 넘겨서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 3시로 가서요 우리 군이 대응 사격 K9 등이 동원됐죠.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요. 지금 추가 도발 지금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지금부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준비 중인데요. 강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전망까지 해서 다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북한군이 이 백령도 장산곶 일대에서 이 연평도 등산곶 일대까지 이 사격을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두 200발 이상의 이 사격이 실시됐는데요. 이 탄착 지점은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 NLL 북방으로 이번 사격으로 인한 우리 국민과 이 군 피해는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이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이 합참은 이번 해안포 사격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오후 3시부터 이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에서 이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서북도서에서 대응 사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격으로 이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낮 12시 2분과 이 12시 30분 이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 연평명 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 아래 이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이 또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연평도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선도 이 대북 상황을 이유로 백길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황이 전에 오면은요 속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2018년 9.19 군사 합의로 설정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해상 완충 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해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쪽도 있는데 오늘은 서해 쪽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 건데 해상 완충 구역 조금 더 설명드리죠. 자,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이른바 9.19 군사 합의입니다. 이거로 설정이 됐는데 이렇게 설정된 남북 위아래 지역에서는요. 포사격 안 됩니다. 그리고 해상 기동훈련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해 쪽 이 구역에다 북한이 포사격을 200발 넘게 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사격을 가한 거죠. 근데요, 북한 보면은요, 2022년 12월에도 그때도 한번 이런 도발이 있었거든요. 1년 1개월 만에 사격 이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오늘 연평도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지난 2010년이죠. 그때 연평도 포격, 기습 포격을 가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모습, 그리고요. 최근에 김정은
뭔가 우리를 향해 협박을 내놨거든요.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뭐 준비를 한다 그랬죠? 우리를 향해 협박을 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지금까지 차관 역임하셨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전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방부는 떠나셨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예, 예. 연평도 지역은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당시 2010년입니다. 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던 곳인데 이번에도 또 연평도 일대에 포격 사격을 했거든요.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연평도, 백령도 요 일대에다가 어떤 도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런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대북 정책을 바꿔라. 북한 정권에게 잘해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뭐 연평도, 백령도 이쪽이 서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오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북한이 사격을 가한 지역이 이제 해상 완충 구역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뭐 포사격 등이 금지된 곳인데 사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걸 행동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9.19 합의가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근데 이번에 조금 발수가 많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불만을 더 과격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군의 자세도 바뀐 거죠. 과거에는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고 해안포 사격을 하더라도 아무 대응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물론 무력 충돌로 가면 되면 안 되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포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 지난해 말 9.19 합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해상 쪽이 아니라 이제 공중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효력 정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도 추가적인 어떤 효력 정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효력 정지를 한 부분은 감시 정찰 능력이 우리가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9.19 합의로 묶여 있어가지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나 이런 것을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정찰 능력만 제한적으로 정지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포사격 도발을 하고 하면은 예. 사실상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지된 거 아니냐. 이럴 바에는 우리 정부도 아예 폐기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논리도 일견 경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정부는 항상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9.19 군사합의도 무엇이 문제냐? 북한이 안 지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 문제는요. 예.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와 달리 오늘 적극적으로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계속 나타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대응은 해야 된다. 다만 그런 대응도 매우 절대된 수준의 대응을 함으로써 이것이 확전이라든가 추가적인 위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의 대응도요 적절하게 섞어서 안전한 지역에 그렇게 포사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격 형태의 어떤 반응 이게 좀 반복되면 긴장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북한이요 이런 도발은요 정치적 도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냐? 김정은의 작년 연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이 있었죠. 예. 그리고 김여정의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었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도발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는 저희가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여하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준비가 돼 있어서 예.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나감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할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안포 사격 같은 도발은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도발이거든요. 예. 북한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려 할 때 해왔던 도발 양상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도발, 사이버라든가 이쪽에 우리가 빈틈이 없는지 또는 그런 재래식 도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빈틈이 존재하지 않는지 자기 점검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예. 북한은 그 틈을 파고들 거거든요. 도발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도발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도발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은 도발을 했는데 패퇴하게 되면 그것은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대비태세를 잘 갖춤으로 해서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발에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향해서 대사변, 그리고 뭔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향후에 약간 강도가 높은 추가 도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해안포 사격보다 강도 높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NLL 북단에서 쐈잖아요. 사실은 포사격 소리하고 북측 지역에서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저희가 확인한 건데 NLL을 넘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수위를 높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비태세가 갖춰진다면은 북한이 함부로 정말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발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북한의 말폭탄은요. 예로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한때는 특정 방송국에 좌표까지 이야기하면서 포격하겠다고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를 잘 갖추면 북한이 함부로 그러한 도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사실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몸부림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하게 유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과제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과 좀 연결될 질문인데요. 우리는 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뭔가 총선에 무슨 영향력 또는 개입 의도를 가질 가능성.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사실 그렇게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아마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은 전술핵 실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만큼은 북한이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요. 아무튼 앞으로 4월까지 또 이게 우리의 총선도 있지만 북한은 또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대선 레이스도 곧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도발 그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은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철저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에 북한이 보일 움직임 가운데 좀 우리가 이건 예의주시하고 꼭 좀 챙겨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됩니까? 최고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핵 실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를 통해서 전철을 마비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방호 체계도 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떠한 북한의 도발 기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정확한 의도 그리고 뭔가를 더 할 때 일단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북한이 뭔가를 또 도발할지 말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군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